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조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학원 대표 임지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 Top 80 Boarding School in the States, 미국의 80위권 보딩스쿨 소개하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소개해드릴 학교는요, The Taft School이라고 이제 보통 Taf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Taft School은 1890년도에 설립되었고, 커네리컷주는 이제 매사추세츠하고 뉴욕주 그 사이에 있는 주인데요. 그 안에 작은 도시인 워터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대의 지역은 이제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의 최고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학교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학교 이야기입니다. 네. 한 600명 좀 안 됩니다. 한 580명 정도 규모의 이제 학교고요. 보딩 비율이 좀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85% 정도 보딩 비율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과 학생의 이제 비율이 한 1대5 정도 되고, 클래스 사이즈는 한 11명 정도 되는 클래스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그레이터 이제 시니어 이어에 있는 학생들이 한 160명이 조금 넘는 학교의 규모입니다. 이 학교의 이제 학교에서 자랑이라고 이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시설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스포츠를 되게 이제 중요시하는 이제 문화인데, 여타 일반적인 학교에 비해서 이제 시설이 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시설이 특히 잘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링크가 2개 있고, 뭐 16개의 테니스 코트 뭐 등등, 뭐 운동 시설 포함해서 뭐 사이언스 빌딩 등등 뭐 시설 좋다라고 좀 소문이 나 있고요. 이 학교가 이제 보면은요, 그 시설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학교의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9학년에 하고, 그러니까 9학년, 10학년, 그리고 11학년, 12학년이 이제 아카데믹 쪽으로 약간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세미스터당 듣는 과목 자체가 9학년, 10학년은 5과목을 들어야 되고, 이제 주니어, 시니어, 그러니까 11학년, 1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4과목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업이 좀 잘 되어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바이저나 아니면 카운슬러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5과목 이렇게도 이제 듣는다고 합니다. 이 학교가 이제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좀 네. 편차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카운슬러가 보면서 이제 주니어 올라가면 이제 사실 교과 과정 자체도 조금 더 심화적이고, 그리고 또 그 외적으로 뭐 SAT 준비라든가 할 게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 과목을 이제 required 된 교과 과목을 좀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AP 코스는 이제 AP 코스를 이제 오퍼하는 학교고요. 한 30개 정도 오퍼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관심 분야 또는 이제 자기 이제 스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을 이제 카운슬러랑 상의를 해서 잘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학교에서 그 AP 코스가 이제 다양한 것과, 네네. 그 다음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조금 그 뭐랄까요, 뭐 잘 이렇게 매칭된다고 할까?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학교가 이제 그 사이언스 과목만 하더라도 네. 이제 9학년의 학생들은 다 같이 피직스를 갖다 듣게 돼요. 네. 근데 이제 피직스가 이제 이 학교가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나눠서 이제 뭐 레귤러 과정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좀 심화 과정도 있고 이러는데, 9학년에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AP 피직스 주거나 그러진 그렇죠.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10학년 때는 또 다 같이 케미스트리를 들어요. 네. 그런데 이때 10학년 때도 에피캠을 갖다가 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학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플로어 차트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0학년은 이제 다 같이 또 케미스트리를 듣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11학년 때는 또 바이올로지를 갖다가 이제 다 같이 듣게 하는데, AP는 12학년 때 이제 그때 이제 선택해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좀 자기가
그 좀 더 난이도 높은 수업이라던가 좀 더 그런 AP를 갖다가 뭐 9학년 또는 10학년 때 이제 듣고 싶은 학생들,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는 조금 불이익이는 네. 안 좋을 수 있는, 네네. 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다 같이 똑같은 수업을 갖다가 뭐 10학년 때 또는 9학년 때 이렇게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글쎄 만약에 뭐 이공계로 가는 학생들은 9학년 때 피직스 듣는 거는 뭐 좋은 일이나, 만약에 뭐 나는 뭐 바이올로지 쪽으로 갈래요, 나는 뭐 의대 쪽으로 갈래요 그러면은 9학년 때 바이오를 갖다 빨리 듣고 11학년 때 에픽 바이오를 갖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정리하자면 이제 선택의 과목 수는 많으나 그게 이제 언제 듣는 거에 대한 자유는 없네요. 네. 좀 말이 길었죠? 네네. 네.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듯 일단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수는 많으나 언제 타이밍적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학교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학교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행사 중에 하나인데 대학교 지원, 그러니까 컬리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소서, 에세이를 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제학생들, 뭐 사실 현지 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제학생들이 특히 이제 가서 스트러글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 자체가 라이팅, 에세이인데, 게다가 또 대학 지원하는 에세이는 사실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들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 college writing essay workshop, 그래서 대학교를 지원할 때 쓰는 에세이에 대해서 워크숍을 열어줍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네. 왜냐면은 학생들이 사실 그 보딩스쿨 학생들이 특별히 뭐 나와서 뭐 이런 걸 준비를 못하니까 학교 내에서 이런 워크숍을 갖다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한 그런 예비 단계를 갖다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워크숍을 또 누가 진행을 하느냐? 바로 입학사정관 분들을 초청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의 입학처장님을 이제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워크숍을 했다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동영상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외적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관련된 그 off campus, 그러니까 캠퍼스 밖에서에 대한 야외 활동 또는 과외 활동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교 사이즈가 있으니까 네네. 뭐 학교 말로는 뭐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진 보면 사실은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스키스보다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저는 사실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괜히 플로어 차트는 플로어 차트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전달이 된 것 같지만, 긍정적이고 여전히 좋은 학교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신 쪽, 좀 더 아카데믹 쪽으로 좀 디테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탑 보딩 스쿨일수록 내신을 우리 아이가 따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리치로 지원한 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매치로 가는 게 맞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들을 많이 듣는데요. 과연 테프트 학교의 학생들은 그 어느 정도의 GPA를 많이 받는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A, B, C, D 이렇게 그레이딩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이 테프트 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점 만점 몇 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점수대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공유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는, 즉 A 이상을 받는 학생들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를 받는 친구들이 한 20%, 그리고 A 정도 받는 학생들이 무려 50% 정도가 됩니다. 총 학생의. 그리고 이거의 기준은 이제 11학년 기준으로 이제 많이들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정확한 몇 명이 어디 있는지도 나오긴 합니다만, 퍼센타일로 말씀드리면 학교 전체 학생, 그 학년 전체 학생 중에 A 이상을 받는 학생이 70% 이상이다. 그 말은 내신 열심히만 한다면 내신 따기가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사실 뭐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은 C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도 이제 자녀분이 이제 A로 다 도배되어 있는데 뭐 어떤 과목 하나가 C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냥 묵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또는 B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좀 묵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짚어보면은 A가 한 60% 이상이에요. 대부분 학교들은. 그리고 B가 한 20%. 네. 그래서 이제 80%가 이제 A, B로 이제 다 도배되어 있는 건데, 실제 이 탭트 같은 경우는 좀 더 GPA를 잘 주는 겁니다. 그래서 A 이상의 학생들이 한 7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B 나오는 학생들이 한 20%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B 밖에 뭐 C 나오는 애들이 한 10%. 네. 이 정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학생들의 그 성적표를 열람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업데이트 되는 시기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뭐 3주마다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한 7주마다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업데이트 된 성적표를 보시고, 만약에 B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사인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삐뽀 한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전화해서 애가 어떤 성적이 B가 나왔는데 이거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전화해 주시면은 저희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적이 사실은 A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이유를 찾고 방법을 찾아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명문 보딩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데이터가 있는데 바로 SAT와 ACT 점수, 평균 점수입니다. 네. 테프트의 이제 SAT의 이제 average 점수는요, 1,356점으로 이제 통계로 나와 있고요. 1,470점 정도를 맞으면, 즉 1,400점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테프트 안에서 상위 25% 안에 드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를 이제 ACT 점수로 조금 이제 짚어보면은 ACT 평균 점수는 이제 29.2%로 이제 데이터에 나와 있고요. 33점 정도를 맞으면 상위 25% 안에 드는 학생이다.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다라고 잣대를 잡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네네. 좀 수치적으로는 낮아요. 네네. 네. 네. 뭐 보통 이제 사람들이 테프트면 이 정도 학교다라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 비해서 좀 낮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네. 저희가 이제 그 2019년 데이터를 이제 놓고 보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5년 전 네네. 데이터도 같이 봤는데 네. 변한 게 없어.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ACT 평균 점수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는 앞으로도 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관성 있는 학교네요. 네. 자, AP 패스에 대한 부분인데도 보통 이제 AP 시험의 패스는 이제 3점이면은 이제 패스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이 학교의 수치는 4점 이상 받은 아이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4점 이상, 그러니까 4점하고 5점 이상 받은 아이들이 이제 88%의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3점 이상 받은 애를 포함을 해도 네. 뭐 한 89%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4점 이상 받은 애만 공개하자. 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이제 그 탑 명문 대학들이 3점을 허용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하버드나 뭐 예일이나 이런 학교들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4점 이상을 이제 AP로 허용하기 때문에 네. 점수로. 네. 그래서 4점 이상이 우리가 몇 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중에 하나인 대학 진학에 관련된 건데요. 테프트 스쿨의 이제 IB 진학률은 대략 17%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 정보 안에서 이제 역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역산을 했을 때 IB 진학률이 대략 한 17% 정도 된다. 라는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계산하셨네요. 예, 계산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근데 왜 제가 그걸 놀랍게 생각하냐면은 네. 이 학교는 이제 마트리큘레이션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으로 진학했는지에 대한 통계치가 안 나와 있고 네. 학교에는 오로지
5명 이상의 학생들이 진학한 학교가 여기고 몇 명이야 뭐 이렇게만 나와요. 네. 그러면 뭐 똥통대학에 5명이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다 명문대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 그렇죠. 자세히 안 보면. 그래서 정말 테프트는 정말 그 다 명문대로만 진학시키는 줄 알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5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상한 그 듣보잡인 대학에 뭐 그 5명 이상 가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대학은 빠진 수치라는 거 그걸 꼭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듯 이제 테프트 스쿨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언제든지 테프트 스쿨이나 아니면은 미국 보딩 스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